자, 해볼게요. 자, 이번에가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 해볼게요. 자, 수학적 기납법이란 단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점화식이라는 걸 배워. 점화식. 여기 제일 첫 번째 점화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점화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 그것을 점화식이라고 불러. 뭐라고? an과 an 플러스 1항의 관계식, 이것을 점화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수열들을 배웠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기본적으로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4가지 꼴에 대한 점화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암기를 할 거고, 그 점화식을 통해서 오늘의 목적은 일반항 구하기, 합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작한다. 뭘 하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배워볼 거야. 등차 수열의 점화식.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이 등차 수열이냐 그러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더하기 d, 이렇게 돼서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했더니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요 점화식을 보고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동규는 등차 수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다? 공차라고 부르는 거였죠? 아, 그러면 이런 점화식 나오면 등차 수열. 당연히 같은 말로 얘를 넘겨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가 돼도 당연히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저것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항을 뺐더니 공차로 일정하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또는 이런 관계식,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해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이 n 플러스 1항의 2배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렀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죠. 즉 이번에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항의 관계가 다항을 만족한다면 저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점화식 나오면 우리 뭘 구할 줄 알아야 돼? 일반항 구할 줄 알아야 돼. 그 일반항은 뭐다? 첫째 항 더하기 n-1d로 요것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요놈의 합, 태우야 가자. 합 뭐야? 2분의 n. 끝났어. 2a1 더하기 n 빼기 1d 라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죠? 까먹으면 안 돼요. 등차 수열 합이다. 또는 2분의 n에 a1 더하기 an,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점화식 또는 이런 점화식이 나오면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요걸로 구하고 합을 요걸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 점화식. 자, 두 번째 뭐가 있겠어? 등비 수열 점화식이 있겠죠? 자, 어떤 관계식이 등비 수열이냐? an 플러스 1번째 항은 r 곱하기 an, n번째 항에다 r 곱했더니 다음 번째 항이 된다. 이런 관계식. 또는 같은 말로써 an분의 an 플러스 1은 r 이라고 적으면 얘도 등비수열 점화식.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일명 공비라고 부르는, 아, 이런 관계식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하겠다. 자, 또 뭐 있겠어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일명 뭐라고 부르는 등비중항. 이게 나오면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일반항.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동규 합공식 뭐죠?
또 그렇구나, 이것도. 자,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자,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을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불렀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점화식 나오면 일반항 구하라, 합 구하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들 안 배운 점화식이다. 자, 세 번째 점화식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꼴 점화식. 이 꼴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 아무도 안 배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이라는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순차적으로 1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1, A3는 A2 더하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1부터 양변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 놓고 우리는 AN을 구할 거기 때문에 왼쪽을 AN을 딱 적어. 그럼 이 항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AN 빼기 1 더하기 3이면 3이니까 N 빼기를 N 빼기를 딱 적을 수가 있다가 되겠고 양변을 다 더해버리는 거야. 다 더하면 얘는 얘부터 얘까지야. 얘도 얘부터 얘까지 합인데 좌변과 우변과 똑같은 항이 있겠죠. 걔는 어떻게 해지겠다? 요렇게 사라져서 요렇게 사라진다, 규칙적으로. 그럼 얘는 AN은 A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1이 돼서 이것이 요놈의 뭐가 되겠다? 일반항이라고 적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걔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구해보면 방금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 여기다가 얼마부터 넣을 거라고? 1부터 넣어서 A2는 A1 더하기 F1, A3는 A2 더하기 F2, A4는 A3 더하기 F3가 될 거고 점점점 나 AN 구하고 싶어요. 4일 때 3이니까 N이면 N 빼기 1. 여기도 똑같이 F N 빼기 1이 될 거다. 그래서 양변을 다 더해 볼 거다. 다 더하면 똑같은 항은 사라져서 짠짠 짠짠 짠짠. 그래서 얘가 AN은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점점점 FN-1이라고 써서 요것을 우리가 요 꼴 점화식에 대한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이름이 있긴 있어. 얘는 일명 개차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 개차수열. 그런데 교과서에는 요 점화식을 따로 이런 개차수열을 말 안 쓰고 그냥 이런 꼴의 점화식은 이렇게 구하겠다라고만 나올 거다. 그런데 뒷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 간단히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뒷부분을 시그마로 쓰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N-1항까지 FK라고 해서 우리는 결국엔 요놈의 공식을 외운다면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A1 문제 나와 있을 거야. 집어넣어서 곧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더라. 하지만 요 일반항도 교과서에는 따로 없어요. 요 모든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원래 교과과정 내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야.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축약할 줄 안다면 그냥 이 공식을 외워서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알겠죠? 하나만 더.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점화식은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꼴. 얘는 여기다가 FN을 더해서 다음 번짝이 됐다면 얘는 전항에다가 FN을 곱해서 다음 번짝이 되는 것에 일반항 구해볼 거다.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아, 증명은. 자, 1부터 집어넣어라. 그러면 A2는 F1 곱하기 A1, A3는 F2 곱하기 A2.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좌변을 AN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얘가 4면 3이니까 n이면 n 빼기 1. 여기도 a n 빼기 1이 될 거야. 그러면 아까는 좌변과 우변을 다 더했지. 이번에는 좌변과 우변을 다 곱해줄 거야. 이렇게 다 곱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좌변은 얘부터 얘까지의 곱, 우변은 얘부터 얘까지를 전부 다 곱하는데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은 항이 있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약분이 되는 개념이야 이번에. 약분이 되니까 요것들이 다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지워져서 AN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에다가 점점점 Fn-1 곱하기 A1 요렇게가 요놈의 일반항 공식이 되겠다가 되는 거다. 하지만 이 공식이라는 것을 실제로 교과과정상에서 따로 배우진 않고 교과서에서는 전부 다 이런 거의 과정을 통해서 요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지만 뭐 요 정도를 시험 기간 정도 외워주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4가지 꼴 점화식, 이런 꼴은 등차, 이런 꼴은 등비, 요 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겠다, 요 꼴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만 숙지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가지 꼴의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자, 1번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A2는 2A1이고 얘로 만족하게 정의가 되고 A 10번째 항은 20일 때 A6의 값을 구하라 문제다. 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요 점화식이 주어져 있죠? 요거. 등차 중앙이구나.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등차 수열로 풀겠다라는 거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등차 수열로 풀면 A2는 뭐야? A1 플러스 D 하나. 얘가 2A1이다. 요렇게 식 하나가 주어진 거겠죠. 그리고 10번째 항이 20이다. 자, 우리 10번째 항 뭐라고 써요? 첫째 항 더하기 몇 D? 9D라고 적고요. 얘가 20이다라고 주어진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 넘어가면은 A1은 뭐랑 같아요? D랑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 A1 자리에 D를 집어넣으면 10D가 20이니 D가 얼마가 된다? 2가 될 거고 A1도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번째 항 구하세요? 6번째 항 구하세요. 등차 수열 6번째 항 첫째 항 더하기 몇 D? 5D가 되니까 요거 구해보면 12가 되겠다라. 그래서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관계, 등차 중앙이구나. 쟤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등차 수열로 풀어주면 되는 거다. 까먹었냐? 등차 수열? 아니야. 한만 좀 까먹은 거지? 우리 태우? 한만 좀 까먹었지? 다시 한만 좀 까먹죠 원래. 자, 그래서 방금 했던 4개 정화식만 후다닥 해볼게요. 자, 2번도 가볼게요. 자, A2가 얼마래요? 2고요. A5가 54래요. 그리고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로 정의가 되고, 그랬을 때 K번째 항이 2 곱하기 3의 10제곱일 때 자연수 K를 구하란다. 이런 점화식. 자, 제가 당연히 뭡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니까 등비 중앙이구나. 그러니까 저거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2번째 항과 5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저걸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5번째 항은 2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을 곱하면 되는 거야? 3번을 곱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3칸이 가는 거니까 공비를 3번 곱하면 될 거다. 따라서 R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27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R은 얼마다?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2번째 항이 얼마야? 2가 되는데 얘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하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 A1은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라고 해서 A1은 3분의 2, 공비는 3인 놈의 K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따라서 우리 AK 일반항은 뭡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얼마? 3에다가 k-1제곱 얘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k-2제곱 얘가 2 곱하기 3의 10제곱이 되는 k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k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비수열인 거 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 또 처음 배우는 거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자, 3번은 이번에는 어떤 꼴이라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n을 만족할 때요. 10번째 항이 94일 때 a1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저거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이라고 바꿔놓고요. 자, 문제는 몇 번째 항이 나왔어? 10번째 항이 나왔지.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1부터 순차적으로 집어넣고 마지막을 10번째 항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풀 거다. 즉,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 2를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4, 하나만 더 넣게 A4는 A3 더하기 6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10번째 항은 이라고 적을게. 그러면 9번째 항 더하기 9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8이 될 거고 양변을 다 더할게. 다 더하면 얘가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10번째 항은 A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8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A10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다? 94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A1 더하기 자, 요것들의 뭘 구하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 그냥 계산할까요? 2로 묶죠? 2로 묶으면 얼마야? 1부터 9까지 합이죠? 혜니 1부터 9까지 합 얼마인지 알아요? 45요. 자, 그래서 2로 묶으면 1부터 9까지 하니까 4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0이 되겠다. 뭐 요거는 원래는 뭐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해도 되고요. 시그마 공식, 시그마 2K로 구해도 되고 아무튼 그 결과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A1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요 꼴에 대한 점화식은 1부터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항에 대해서 양변을 싹 더해주면 사라지겠고 이 값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그런데 이 뒤쪽을 계산하는 과정이 등차 수열의 합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의 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노가다로 구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4번. 자, A1은 1이고요. 루트 n분의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5an으로 정의가 될 때 25번째 항을 또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방법은 an 플러스 1은 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여기가 5 루트 n an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가능하겠다. 방법은 똑같아요. 나 25번째 항 구할 거고요. 1부터 따다닥 집어넣어서 25번째 항 만들면 돼요. 자, 1 집어넣으면 A2는 루트 2분의 5 루트 1 A1 A3는 루트 3분의 5 루트 2 A2 하나만 더 넣을게요. 선생님은 솔직히 할 줄 아는데 너네를 위해서 계속 적는 거야. 알죠? 자, 그래서 점점점 나 25번째 항 궁금해. 그러면 여기가 루트의 25에 5 루트 24 그리고 A 24항이 되겠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이번에 양변을 뭐 할 거다? 곱할 거다. 곱하면 4, 4, 4 지워질 거고 그러면 25번째 항은요. 얘들을 전부 다 곱한 거래요. 그래서 루트 2분의 5 루트 1 곱하기 루트 3분의 5 루트 2 곱하기 루트 4분의 5 루트 3 곱하기 점점점 루트 25분의 5 루트 24에
A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어떤 규칙이 있니? 요것들이 약분이 되는 구조로서 얘가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규칙에서 얘랑 얘가 딱 지워진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 5가 남겠고 5가 몇 개니 태우야? 5 몇 개야? 24개가 될 거고 여기 루트 25니까 얘를 5로 살짝 나눠줄 거고 A1을 곱할 거다. A1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다? 1이라고 적어놓으면 결국엔 얘는 5의 23제곱이에요 라고 구하는 게 K값이 23이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일명 AN과 SN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항을 구하는 문제다. 요거는 아마 우리 뭐 등차든 등비든 수열합에서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어떤 SN, N항까지 합과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 이런 식 관계를 가지고 네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되게 정석적으로 잘 알려줘,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은 이거 나오면 1부터 대입해요, 4까지. 그래 놓고 노가다로 구합니다.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주거든? 이거 어떻게 푸는지? 근데 내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다들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구한다고. 뭐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태우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분명히 태우 나중에 그럴 거야. 서윤이도 분명히 그럴 거야 나중에. 자, 그래서 일단 정석은 알려줄게요. 정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SN과 AN 플러스의 관계는 이걸 알고 있죠. SN 빼기 SN 마이너스 1 또는 SN 플러스 1 빼기 SN이라는 거. 즉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얘는 첫째 항부터 N-1항까지야. 두 개를 빼면 뭐가 남는다? N번째 항이 남는다. 얘는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야.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빼면 요게 남는다. 영규가 알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즉 SN과 AN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거를 적던가 이것을 적어서 두 개를 뺀 게 이거다, 두 개를 뺀 게 이거다를 이용해서 풀 거란 얘기야. 그래서 쟤는 뭘 적는 게 좋냐라 그러면 자, SN 플러스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얘가 2 AN 플러스 1 빼기 4 N 플러스 1. 저기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를 다 넣은 거야. 맞아? 그리고 원래 거 적어보면 2AN 빼기 4N인 거고 자, SN 빼기 1은 2AN 빼기 1 빼기 4N 빼기 1이야.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냥 저 N자리에 N 플러스 넣은 거 원래 거 N 빼기 1 넣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요 두 개를 뺄지 이거 두 개를 뺄지야.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상황이 달라.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요거 나오면 꼴배기 싫어서 이거 쓰면 안 돼. 뭐냐면 AN을 기준으로 했을 때 N 빼기를 나오면 꼴배기 싫어. 넣으면 안 돼.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은 N 빼기, N 빼기를 나오면 이쪽은 쓰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N 빼기를 없는, N 빼기를 없는 한 두 개를 빼려고 노력을 해. 이유를 얘기하면 N 빼기를 나오면 무조건 N을 2부터밖에 못 넣어.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1부터 넣어도 수열이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 여기가 처음부터 이걸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저기 N 플러스 1. 그럼 이번에는 요걸 적어도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양이 또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마다 다른데 내가 N 플러스를 넣을지 N 빼기를 넣을지 결정하는 것은 AN을 기점으로 했을 때 AN 빼기를 없는 걸 선택하는 게 보기도 좋고 풀기도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요걸 선택하고 요 두 개를 뭐하라? 빼라는 얘기야. 빼라. 그러면 자, 얘 빼기 얘가 뭐라고? A N 플러스 1이라고 적어놓고 나머지 빼면 2 A N 플러스 1 빼기 2 AN에다가
두 개를 툭 뺐어. 그러면 마사엔 날아가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정역에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은 얘를 다 넘기면 2an 더하기 4가 돼서 자 이러한 점화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점화식은 배운 점화식 안 배운 점화식? 아까 4개 중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 뭐야? 안 배웠는 언제 배웠어? 야 지금 언제 배웠어 이거? 난 오늘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거? 그래서 4개를 제외한 점화식이 나와. 그거는 교과과정에서 무조건 노가다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노가다라는 건 1, 2, 3을 넣어서 4번째 항을 구할 거다. 그래서 A1이 근데 필요해. 그래서 A1을 구해주자. A1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 주어져 있는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S1은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제가 A1이 되는 거고 얘가 이 A1 빼기 4가 돼서 4는 A1. 그래서 첫째 항이 4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노가다로 구하시면 돼. A2는 4를 넣었어. 1이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12예요. A3는 여기다가 12를 넣으면 24 더하기 4니까 28이에요. A4는 28 곱하기 그러니까 56 더하기 4니까 60이에요. 라고 구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SN과 AN에 관한 점화식이 나오면 이것 또는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 항에다가 n 플러스 1 또는 n 빼기를 집어넣어라. 그랬을 때 항상 모양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n 빼기 1이 안 나온 걸 선택을 해서 그 두 개의 SN 플러스 1 빼기 SN 또는 얘 빼기 얘를 통해서 이런 걸 가지고 AN에 관한 점화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꼴이 이게 나올 수도 있었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슨 수열로 풀어주면 돼? 등비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딱 지워지면 등차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 안 배운 꼴 나오면 노가다로 구하는 구성이다. 밑에 거 해봐. 자, 그러면 밑에 건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활용 문제 해보자. 자, 도형 또는 글 활용 문제야. 이 활용 문제는 뭐냐면 그림 또는 글을 보고 또 AN과 AN 플러스랑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4가지 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닌 꼴이 될 수가 있어. 그럼 4가지 중에 하나의 점화식 꼴을 만들어주면 일반항을 아까 배웠던 공식으로 구하고 그게 아니면 문제의 구성상 기껏해 한 5번째 항만 구하라고 나와. 그럼 노가다로 구하는 거다. 그래서 봅시다. 자, 길이가 똑같은 성량계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에 놓인 성량계비의 수가 n인 도형 A1, A2, A3를 차례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도형 AN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총수를 AN이라 그랬을 때 A6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물어봤었는데 아빠 이거 정사각형 몇 개냐고.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 총수. 알아, 이 문제? 초등학교 때 하잖아. 자, A1은 몇 개야? A1 몇 개? 몇 개야? 하나밖에. 자, 동규야, A2 몇 개야? A2? 그래, 5개죠. 됐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개수가 늘어나죠. 맞죠? 늘어나죠.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얼마큼 늘어났죠? 몇 개가 늘어났죠? 4개가 늘어났죠. 그러면 그것을 원래 전에 거에다가 4를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한 개수를 뒤에다 계속 더해주는 규칙을 쓰는 게 기본이야. 당연히 늘어나는 규칙이니까 그 늘어나는 수가 규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태우야? 몇 개냐? 음. 14개죠.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9를 더한 거야. 뭔지 알겠어? A4는 뭔지 알겠어? 그러면 A4는? A4 뭐 되는지 알겠어? A4가 뭐 되겠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뭐가 되겠어? 16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몇 번째 항 구하기? 6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규칙을 구해서 우리는 요것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선생님 이게 아까 점화식하고 무슨 관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이런 거야. 여기에 A1이었던 거죠. 요게 A1이었고 얘 전체가 A2였던 거야. 그리고 요 전체가 A3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점화식의 관계로 쓰게 되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뭐의 제곱? 뭐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굳이 이 점화식은 찾을 필요는 없겠죠. 해당하는 늘어나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더하기를 봤더니 수열이니까 그 규칙에 나와서 요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합공식 모르면 노가다로 구하고 합공식을 알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어요? 자, 한번 밑에 것도 한번 직접 해볼래요? 밑에 것도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전 시험 점수가 6점인가 7점인가 맞았던 애야. 친구들끼리 누가 더 잘 찍나 싸움했대. 누가 더 이쁘게 찍나 이렇게 해서 전 시험이 7점 맞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과외하고 80 몇 점이 맞아가지고 불려갔어. 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가지고 걔가 기분이 상해서 공부를 안 한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엄마가 없는 날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집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엄마 있는 날만 문 열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튼 이제 자기 공부 안 한다고 선생님이 너무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뭐. 아직도 기억나네. 김배 씨. 학원비를 그 집이 부자라서 주 이틀이었는데 70만 원 줬어. 그때가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인데 과외비를 70만 원 줬어. 중2인데 주 이틀에. 집이 부자였어. 아버지가 청바지 뭐 만드는 사장님이었거든. 아무튼 그래서 집이 70평이 넘었었거든. 그때 갔는데 아무튼 부자였어. 자, 해볼게요. 아무튼 그때 가르쳤던 건데. 자, 해보자. 자, 30%의 소금을 100g과 이거 알아? 30%의 소금을 100g이면 소금의 양은? 30g 다들 알고 있구나. 알아? 20%의 소금을 100g을 섞어. 그럼 농도가 A1%야. 자, 농도 구할 줄 알겠어요? 농도는 뭐야?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농도야. 알아? 기억나지 말고 그냥 농도라는 것은 이게 소금 30% 소금을 소금 30인 거 알잖아. 얘도 소금 20인 거 알잖아. 섞어. 그 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농도를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는 소금물의 총량, 분자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농도. 오케이? 그래서 A1을 구해보면 A1은 뭐야? A1은 200분의 얼마? 30 더하기 20 곱하기 100 맞아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구해보면 얼마냐? 2니까 25. 그래서 A1은 2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A1% 소금물 100g과 20% 소금물 100g을 섞어서 소금물의 농도를 A2다. A2는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면 분모는 여전히 200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거 100이겠지. 그리고 여기 보여? 여기는 여전히 20인 거 보여? 여기는 20이야. 왜? 20%의 소금물 100g을 섞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변하겠죠. 얘는 어떻게 변하겠니? 25%니까 이번에는 됐어요? 소금량이 얼마지? 소금량이 얼마야? 잠깐만.
다시 A1% 소금을 100g이니까 이번에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25g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5로 바뀔 거야. 요렇게 바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 얼마야? 2분의 45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 계속하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서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n번 시행 후 얻은 소금물의 농도를 AN%라 그러자 그때 얘와 얘 뭘 찾으래?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야. 뭐 몇 번? 관계식 구하라는 거야. 그럼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은 굳이 이걸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그대로 써줘. 즉 얘 안 변해. 얘 안 변해. 얘도 변하지 않아. 됐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변하는 거죠. 됐어요? 얘가 알겠지만 누구랑 관계 있어? A1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죠. 요 A1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자 25 어떻게 구한 거죠? 25는 얘가 25%죠. 그럼 얘 소금이 5죠. 그럼 얘가 그냥 A1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요 A1을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끝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A1 더하기 20이 A2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 계속 이러냐라 그러면 자, 요 30 보이죠? 요 30이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 30%지. 그럼 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소금물의 농도니까 A0라고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그대로 A0가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요 항의 관계나 이 항의 관계나 똑같겠지. 그러면 그냥 우리 요 자리에 뭘 집어넣고 요 자리에 뭘 넣으면 저 관계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투 자리에는 n 플러스 1 여기에는 an을 넣어서 요렇게 되겠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적어보면 2분의 1 an 더하기 10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직접 그 값을 구해보는 거야. 그걸 구하다 보면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쪽을 가지고 이런 규칙성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당연히 내가 어떤 변하는 것은 이런 일반항 쪽이랑 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놈의 요놈의 관계를 이용해서 A1과 A2의 관계만 찾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러할 테니 n 플러스를 넣어서 이러한 점화식을 만들어주는 게 요 문제 포인트가 된다. 자, 한번 그 밑에 문제도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